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부동산 향방이 엇갈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법과 규제가 발생이 되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악재이고 한쪽에서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재건축 상한제까지 들어오면서 한쪽에서는 우울하다면 한쪽에서는 기회라고 하고 들썩이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시시때때로 움직이는 시장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담담한 자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면 부동산도 금액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또 자기 식구 또 식구들의 사는 위치에 따라 직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에게 맞는 부동산 옷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보다는 3, 4년 또는 10년을 내다보는 자기에게 맞는 부동산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옷 제대로 입고 있으신지요? 많은 궁금증과 상담이 있을 텐데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제 자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은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고민 있으시다면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좀 배워보는 시간,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이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시각으로 얼마나 또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노하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 또 새롭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번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제목은 1인 법인 부동산 투자. 1인 법인이죠. 법인 부동산 투자. 이것 하나만 알면 공부 끝. 이렇게 됩니다. 말이 또 1인 법인, 이제 말도 잘 만들죠. 1인 법인은 1인도 100%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해서 1인 법인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과거에 2006년 말에서 2008년 사이에 또 이게 한때 유행되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 법인이라는 거 별거 아니고요. 법인 설립을 해서 매매업을 할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이게 생겼다가 또 꺼집니다. 그러면 이 유행은 언제 발생이 되느냐? 이 법인 매매 유행 시기는 보면은요, 중과세가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는 시기에 보통 많이 유행을 했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과세도 없어지고 또 대출 규제가 풀리면 요 또 부분이 또 언제 이게 인기가 있었는지 하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판단 기준이 단순히 세금만 갖고 하는 멍청한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우리 멍청해지지 말고 이 법인, 1인 법인 부동산 투자의 허와 실을 알고 자기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오늘은 장려해 봤고요. 이거 강의조차 들을 필요도 없죠. 세무사님한테 가서 5분만 상담하면 이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세무사님들과 상담하는 것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동산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가 있고 법인 투자가 있다면 세금이 판단 기준에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 부분은 이렇게 녹색으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특수성에 대해서는 자색 그리고 흰색 여백을 두고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양도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개인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10%에서 20%를 중과합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는 6에서 42%의 누진 과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요거하고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인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24%에서 80% 이것은 3년 이상 보유를 하고 10년 이상을 보유하면 최대 24%에서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요일이 쓰이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2년 거주를 해야 9억 초과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30%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주택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 10에서 30%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도세 중과세 기간이죠. 중과세가 들어가면 모든 공제가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은 없어진다. 그래서 중과세를 맞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했을 경우에 70에서 10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고 또 100% 공제 받는 경우에는 농특세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맥시멈 한 80% 정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취득세율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약 취득세는 6억 미만에 이하에 대해서는 1%, 6억에서는 9%까지 6억에서 9억까지는 2%인데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차등 누진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9억을 초과하면 3%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양도세 하나만을 가지고 보면은 마치 2인 그냥 하는데 요걸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살 때의 취득세, 그죠? 그다음에 양도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이런 보유세 등들이 같이 있다라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일단 매매에 따라서 10에서 20%의 누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법인세 많이 내봐야 20%만 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택은 땅에 준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기업이 주택 갖고 있는 거 사업상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역시 주택 매매업을 하더라도 10%의 중과세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임대사업자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내면 10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장의 기회를 놓치기가 힘들고 10%를 받기 위해서 10년간 또 임대사업자를 낼 수는 없고 비업무용도 중과세를 피하려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같은 걸 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고 나서 자금 회수 시 급여라든가 배당 등 여러 가지 합법적인 것도 있지만 많은 편법들이 난무하게 된다. 그래서 이 편법적으로 급여 자금을 회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법인은 이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 조사를 할 경우에 이 편법을 조사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편법을 많이 증가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자금 회수 시에 급여 배당 등 낼 때 소득세를 별도로 6에서 42%를 내야 된다. 또 급여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의료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각종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법인세는 20에서 20%가 있다라면 중과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또 소득이 발생됐을 때 내가 법인으로서 돈을 이익금, 잉여금을
가져올 때 여기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면 여기는 소득세를 또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도 좀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는 없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없습니다. 또 취득세, 이 취득세는 많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달려들고 있는데 요건 꼭 아셔야 돼요. 서울과 경인 지역 과밀 억제 권역에는 오히려 취득세가 9에서 약 9.4% 정도 중과세가 있습니다. 일반 취득세의 약 3배 정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밀 억제 권역을 피하려면 두 가지가 있겠죠. 법인을 만들어 놓고 5년 동안 계속 기업, 계속 법인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계속 법인을 유지하는 동안 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비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법인 설립 비용이 있겠죠. 또 법인이니까 기장료를 내야 되겠죠. 또 매년 해다 또 조정료를 매년 한 번씩 내야 되고, 기장료는 매월, 조정료는 매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무언가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또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5년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하실 분들은 그냥 모두 5년 정도가 지나야 이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외외적으로 산업 집성화되는 집적 지역 같은 경우 있죠.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이 산업단지로 정부가 지정을 해서 여기는 고밀도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취득세가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데다가 또 하려면 거기다 사무실을 내거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조건 법인을 유기하는 게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러느냐? 사실은 이 중과세 부분과 대출 규제가 계속 된다라면 요 법인으로 만들어서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업적 방법입니다. 이게 단순 투자냐, 단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요것은 사업 자체가 일회성이냐, 연속성이냐라는 부분인데 나는 한 번만 매매를 하고 말 거야. 이런 경우에는 이 일회성 사업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6에서 44%를 내는 개인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사업할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는 불리합니다. 법인세 20에서 30%를 내고 추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만약에 100이라는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이 이익이 42%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라든 어떤 데는 그냥 100억이라고 할까요? 100억, 그냥 100억은 너무 큰데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100인데 법인세를 30을 내고 나면 70이 남지요. 이 70을 잉여금을 내가 법인에서 가져오려고 한다면 역시 4에서 62%의 6에서 42%의 법인 소득세를 내거나 배당세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회성에는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법인세 내고 또 추가소득세가 있음을 꼭 아셔야 된다. 추가소득세는 연금이나 개인 월급이라든가 아니면 배당 이런 형태로 보는데 그냥 배당에 따른 추가소득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속적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합니다. 연속적 사업이라는 건 내가 한번 매매를 하고 또 매매를 하고 또 매매를 하고 계속 매매를 해서 자산을 그냥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또는 10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개인이 할 경우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매각시마다 양도소득세를 6에서 42%를 내야 된다면 법인 같은 경우는 유리하죠. 법인세 30%만 내고 횟수에 관계없이 재투자해서 계속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창속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으로서 나눠줄 때 그때는 주식 거래만 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 재산을 나한테 뺏기지 않고 계속 자손들에게 대대손돈 물려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불리한 경우는 계속 통장과 법인에는
돈이 쌓여가는데 내가 돈을 꺼냈을 때는 또 꺼내 써야 하고 싶을 때는 역시 6에서 42%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주택자의 양도세 절감 부분인데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절감할 때는 뭔가 주택을 숫자를 줄여서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개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되고 또 내가 나중에 산 주택이 일시적인 2주택 기간을 2년, 3년짜리가 있으니까 맞추면 또 비과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내가 일시적인 2주택자를 못 맞출 경우에 이익은 많이 났을 때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6억 이상이고 또 85제곱미터 초과가 됐을 경우에 너무 비쌌다 그러면 부부 맞증여라든가 자녀 증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다 주택을 넣었어요. 그러면 내 주택 하나만 남게 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양도세 절감의 효과는 반드시 있는데 단 법인의 설립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얘네가 자본금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그만큼 법인 설립에 따른 누진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고 또 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고 자금 회수 등 회수 시에 또 비용이 역시 양도세 못지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세법적으로는 계산을 해보고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문가 한 3인 정도의 멘토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님 멘토를 한 분 정도 두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올라가고 세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해서 혼자 할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보지만 변수 그리고 조합 능력이 떨어집니다. 부동산 세무 공부를 혼자서 다 하겠다. 이건 의사가 되는 것보다 힘들다. 부동산 혼자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 한 번은 성공하는데 성공을 장기적으로 하는 경우 사례가 많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종 자금 회수 시 최종 자금이면 내가 이제 사업을 하나 했고 법인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법인도 문을 닫고 내가 투자한 걸 다 끌어와서 현금화 시킬 때 이걸 최종 자금 회수시라고 표현합니다. 최종적으로 자금에서 증여나 중요 등 방법으로 양도세 절감을 하고 또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방법으로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은 수시로 급여라든가 배당 등으로 회수해야 되고 요즘 급여와 배당 이런 걸로 해서 편법적으로 하다가 걸려서 토하기도 하죠. 추징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이건 피로감입니다.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20-30%를 내고 낸 나머지 잉여금액에 대해서 6에서 40 소득세를 추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코 불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법인의 유지비용이죠. 일단은 개인은 해당 사항이 없죠. 법인이 없으니까 법인 유지비용은 법인 설립비용 들어가죠. 사무실 유지비용 들어가죠. 기장료 들어가죠. 매출 비용 들어가죠. 월급여, 의료보험료 등 들어가죠. 이런 관리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자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법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냥 내가 단지 임대사업자를 낸다고 하면 임대사업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은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법인을 내면 좋겠다. 요즘 법인 사업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양도세 부분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대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좀 대출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크게 좀 벌지 않겠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처럼 전세 자금 대출이니 또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자금 대출 1주택만 있어도 아예 안 나오죠. 지금은 유리합니다. 전세나 이 개인 같은 경우는 전세나 대출 차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단 지금과 같은 대출 기간 내에는 매우 불리하죠. 개인은.
그래서 이 부분을 법인으로 넘어가는데 법인은 전세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차용도 할 수 있고 펀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대출 부분에서는 가로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도가 증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펀드죠. 요 개인들은 펀드를 조성할 수 없지만 개인들은 자기의 자기 주식 지분 100%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일정의 계약서를 써서 또 펀드를 쉽게 모집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펀드는 일반인들한테 익숙치 않지만 요 대출 하나만 가지고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뭐 법인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 이까짓 거 법인 하나 설립한다고 어디 가서 컨설팅 받고 컨설팅료 내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하나 해주면 대단한 거랑 또 컨설팅 또 내죠. 이러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사님 한 분만 찾아놔도 이건 그냥 한마디로 그냥도 상담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분위기에 편리되지 말고 좀 똑똑한 투자, 똑똑한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